자,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수단원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를 이용한 사칙 연산 다뤄봤고, 그 다음에 바로 복소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더 넓은 수의 범위에서 구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지 실근인지 구분해주는 판별식까지 바로 지난 시간까지 다뤄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다룰 건데요. 근과 계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52쪽을 펴주시고요. 52쪽에 탐구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위에 있는 표를 일단 완성하라고 돼 있네요. 1번에. 위에 있는 표 완성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무조건 맞는 키인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항상 풀리긴 하지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더 빠르다고 했었어요.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어떻게 쓰면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이렇게 쓰면 딱 마이너스 2x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바로 두 근을 적을 수가 있겠죠. 바로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값 1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두 근이 되겠네요. 그럼 두 근을 합해보면 몇이죠? 통분해서 3분의 2가 될 거고요. 두 근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1번은 해결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과 뭘 비교해보라고 했냐면 얘를 비교해보래요. 1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항의 개수가 뭐냐 2차항의 개수가 뭐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2차항의 개수는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뭐죠? 1차항의 개수. 여기서 2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개수를 말할 땐 부호도 같이 데려온다.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상수항은 그럼 몇이다?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 부호까지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우리가 3분의 2라는 건 아까 구해놨고 지금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를 써볼게요. 2차항의 개수는 3이고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에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 비교를 해보니까 뭐만 달라요?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부호만 반대네요. 나머지 3분의 2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도 해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과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을 비교해 보래요. 두 근의 곱은 우리가 구해놨죠.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요. 2차항의 개수는 3분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보니까 두 근의 곱과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어떻죠?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냐? 지금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봤지만 조금 일반적으로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A는 0이 아닐 테고요. 자, 그랬을 때 얘의 두 근을 이제 문자로 놓을 건데 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파, 베타라고 많이 놓으니까 읽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두 분을 알파, 베타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구해봤어요. 두 근의 합을 구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온 두 근은 진짜 합하는 건데 이게 개수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두 근의 합은 2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 그쵸? 2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 A분의 B의 개수에 뭐만 해줬으면 된다?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됐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는데
곱은 실제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개수랑 어떤 관련이 있다? 2차항분의 상수항,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정확히 일치했다. 즉 일반적으로 보냐면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정확히 일치했다. 바로 이 사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탐구하기의 예시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합하면 되는데 그게 개수들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 바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부호를 반대로 하면 두 근의 합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다. 바로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두 근의 곱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추측은 해봤는데 왜 두 근의 합이 개수와 이런 관련이 있고 곱이 개수들과 이런 관련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은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증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별식 했을 때도 계속 근의 공식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근의 공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경우를 써보겠습니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A는 당연히 0이 아니고요.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죠. 두 근을 직접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한 근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근의 공식에 의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데 첫 번째 근은 하나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서는 이번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근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두 근을 실제로 합해보자고요. 얘와 얘를 합해보자고요. 그럼 분수꼴인데 지금 분모가 충분히 잘 돼 있네요. 그러면은 한 번에 합쳐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알파 먼저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 쓰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두 개를 더하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지워진다는 사실이 보이죠? 바로 얘와 얘가 뿔마니까 지워진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b구나. 그럼 위아래 다 2의 배수니까 2로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바로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뭐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다가 부호만 바꿨다. 바로 얘가 나오는구나. 왜요? 근의 공식을 사용해보니까 너무 자명한 얘기였죠. 자, 이번엔 두 근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밑에 2a랑 2a랑 곱하면은 4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곱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이렇게 쓸게요. 얘랑 또 뭘 곱할 거냐면 얘를 곱하겠죠. 자, 근데 지금 분자를 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합차 공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왜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빼기 b 꼴이잖아요. 그쵸? 합차 공식이 떠올르셔서 합차 공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분모는 4a 제곱이고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차피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돼버리고요. 결국엔 b제곱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을 해야 되는데 뒤에 거를 제곱하면 루트가 그냥 벗겨지겠죠. 그래서 루트가 벗겨진 얘를 빼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얘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꼭 써주셔야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4a제곱분의 이제는 괄호를 풀어서 적어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가 되겠네요. 그럼 또 뭐가 지워지죠? 얘가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은 4a 제곱분의 4ac. 자, 근데 4a 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또 지워지는 게 4a가 지워지네요. 그럼 결론은 뭐만 남는다? 결론은 a분의 c만 남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추측했던 대로 두 근을 곱하니까 정말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랑 같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냈네요. 따라서 결론만 보시자면은 두 분의 합은 바로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고 두 분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자, 그럼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증명을 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쪽을 펴보시면은 박스로 예쁘게 나와 있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봤더니 두 근을 합한 거는 어떤 개수들과 관계가 있죠?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애와 관련이 있었고 두 근을 곱한 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과 같다. 바로 이러한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는 도대체 언제 유용하게 쓰일까요? 한번 이 관계가 언제 유용하게 쓰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왜 이 관계를 알아내는 게 유용한 걸까요? 이제부터는 직접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을 보면 개수들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면 개수만 이용해서 뭘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쵸? 두 근의 합과 그리고 곱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근과 개수의 관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개수만 이용해서 개수는 우리가 2차 방정식만 주어지면 바로 지금 숫자를 대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수만을 이용해서 바로 두 분의 합과 곱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근과 개수의 관계의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항상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 박스 밑에 문제 1번이 있죠. 문제 1번 잠깐 한번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과는 같이 2번, 4번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뭘 구하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혹은 근의 공식을 써서 직접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이제는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았으니까요. 자, 그럼 2번에서 2차항의 개수 몇이죠? 3이지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요, 1이고요. 마지막 상수항은 몇입니까? 2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마이너스 2네요. 우리가 이 사실을 2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고 이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합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럼 a 자리에 몇을 넣으면 돼요? a 자리에 3, 그 다음에 b 자리에 있는 1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도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죠. 어떻게? a분의 c다. a 자리에 3, 그 다음에 c 자리에 마이너스 2. 한 번 다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를 많이 푸시다 보면 숙련이 돼가지고 4번만 봐도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결국에 그러니까 2분의 7이네. 얘가 두 근의 합이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분의 1이네. 얘가 두 근의 곱이네. 이렇게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이제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뒤에 답이랑 꼭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근을 이거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을 구해보래요. 아, 다음 식을 보니까 합과 곱은 아니에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들은요, 진짜로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고 근의 공식을 구해서 근 하나하나를 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복잡해요. 제곱해야 되고 분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를 통해서 바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두분의 합과 곱을 빨리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해 준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조건에 의해서 합과 곱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두 근의 합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두 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a분의 b. a가 몇이죠? 3. b는 2네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어요. a가 아까 3이었고 c가 6이죠. 상수항이 6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결국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 두 근의 곱은 2라는 사실까지 일단 알아냈어요. 자, 그럼 우린 뭘 해줘야 되죠? 바로 여기 있는 식을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도는 지금 중3 수준이잖아요. 자, 그 완전 제곱식에서 2AB를 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를 어떻게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두 근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이 완전 제곱식에서 몇을 빼면 된다? 2배의 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바로 얘가 위에 있는 식과 똑같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꿔줬다고요? 우리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요. 합과 곱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합과 곱을 이용한 식으로 바꿔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합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고 얘를 제곱해 줄 거고요. 2배에다가 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조금만 계산하면 되겠죠. 음수는 제곱해봤자 양수고 그럼 3분의 2를 제곱한 것과 같은데 9분의 4가 되겠고요.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9분의 36에서 마이너스 36에서 4를 더하는 거니까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두근의 합과 곱으로 나타낼 건데요. 일단 분수의 덧셈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분수의 덧셈은. 통분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통분을 해야겠죠. 그럼 위에는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곱은 우리가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 덧셈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이거 번분수죠. 2라는 수는 1분의 2니까. 요거 계산 어떻게 했더라? 자, 안에 것끼리 곱해서 밑에다가 써주죠. 3 곱하기 2 해서 6을 밑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 것끼리 곱해서 2를 써주면 되는데 이제 이 마이너스는 뭐 아무데나 붙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떼고 여기다 붙이셔도 되는데 여기다 붙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혹시 이거 지금 번분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이냐면요. 얘로 나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지금 2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지금 어려우시면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가 역수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뭐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똑같죠?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안에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밖에 것끼리 곱해서 위로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이해하셔서 원리를 이해하시고 방법을 외우시면 더 좋겠죠. 번분수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제 1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 2번이 예제 1번 바로 밑에 있거든요. 자, 얘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직접 근 구해서 대입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이랑 곱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서 합과 곱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합과 곱이 들어간 식으로. 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추고 직접 도전해 보신 다음에 뒤에 있는 답안지로 비교를 해보세요. 자, 2번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개념만 더 배우고 끝낼 건데요. 뭐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조금 더 정리해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는 54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제목에 보면 알겠지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기를 볼게요. 화면 보세요. 자, 두 수가 있어요. 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여지껏 어떤 문제만 풀었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을 구해가지고 두 근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주어지고 두 근을 구하는 요 순서로 가는 문제들만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오히려 근을 알려주고 반대로 이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거꾸로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흐름 아시겠나요? 아, 지금 그러면은 생각도 거꾸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는 거는 우리가 여지껏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의 반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원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근을 구했잖아요. 반대로 가겠다고요. 두 근이 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인수로 가지려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아, 그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요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차 방정식을 모르니까 그 2차 방정식을 fx라고 할게요. fx를 모르니까. 자, 근데 우리는 두 근만 알아요. 그쵸? 자, 알파와 베타가 fx의 근이라는 거는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리고 베타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 얘기는 뭐냐? 인수정리에 의해 fx가 뭘 인수로 갖는다고요? 알파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알파를 해로 갖는 1차식 뭐죠?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fx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fx는 얘랑 얘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방정식이라는 건 원래 는 0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 붙여서 는 0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전개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1차항이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1차항을 아예 묶어서 써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도 조금 보기 싫어서 마이너스도 앞으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지금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두 근은 알려주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자, 근데 두 근을 가지려면 원래 있던 그 2차 방정식에 있는 2차 식이 얘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식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는영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완성해 줬어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줬더니 뭐가 나왔다? 바로 이 식이 나왔다.
우리는 지금 여지껏 뭘 풀어본 거였냐면요.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근이 이거구나 를 풀었는데 반대로 가본 거예요. 두 근을 알려줬을 때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최종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최종 형태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게 보이죠?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두근의 합이 들어가 있고요. 상수항에 두근의 곱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부호가 여기만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방금 배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것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2차항의 개수분의 1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와야 되는데 b가 지금 이거 전체잖아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도 딱 맞죠. 두 근의 곱도 해보시면 1분의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곱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정확히 성립합니다.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했다고요? 두 근이 주어졌을 때 심지어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없긴 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숫자예요. 그러면 다른 숫자 a라고 할게요. 지금 안 정해져 있으니까. 걔는 과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뭔가 얘랑 달라져야 돼요. 그쵸? 왜냐면 얘는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2차항의 개수가 a인 걸 원해요. 하지만 여전히 두 근은 가져야 돼요. 알파, 베타로. 그렇다는 얘기는 인수는 얘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기 때문에 fx 자체가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자, 근데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린 최고차항을 a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 a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쫙 전개한 게 얘니까 이거 앞에 a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즉 어떻게 쓰면 된다? 여기 있는 얘는 그대로 쓰세요. 여기 있는 얘까지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을 인수로 가지니까요. 근데 최고차항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 전체에다가 앞에다 뭘 곱한다? a를 곱해서 0.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두 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a 2차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포인트로 알고 가셔야 할 분은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상수항은 곱이 된다. 요걸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된다? 두 분의 합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상수항은 뭐가 된다? 상수항은 곱이 된다. 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2차 방정식 푸는 거의 반대 과정이에요. 한번 보기 한번 봐볼게요. 보기 한번.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여기까지 요 밑에는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요 위에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4랑 7을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4랑 7을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쓰면 걔는 이렇게 x가 빠졌죠? 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과정이 맞아요. 과정이 맞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x의 개수에 뭐가 들어간다? 1차항의 개수에 뭐가 들어간다? 부분을 합한 다음에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1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상수항엔 뭐가 들어간다? 부분을 곱한 4 곱하기 7, 28이 들어간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은 0.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한 것처럼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걸 정리한 게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다음 문제 같이 봐볼게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이 문제 봐보세요. 이 문제를 인수분해처럼 생각하시려면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6번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간다? 우리의 결론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결론. 결론이 뭐였어요? x의 개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 당연히 x제곱의 개수는 1이 정해져 있으니까 x제곱은 정할 필요 없고요. 1차항의 개수엔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간다. 두 근을 합해보세요.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합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주어지고 안에 괄호 안에 2만 남네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된다?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 된다. 바로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된다. 자,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x의 개수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두 숫자를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완성하시면 된다고요? 일단 얘 데려오고 x의 개수 구해놨잖아요.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도 마이너스 2는 0까지 써줘야지 완벽하게 되겠죠. 자,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x의 개수 앞에는 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네 두 개를 근으로 가지려면 일단 x의 개수는 뭘로 구한다? 자, 마이너스 빼먹지 말고 두 근의 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딱 봐도 합하면 지금 얘네 뒤에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남는 건 4네요. 즉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다? 상수항은 두 근을 곱한다.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곱한다. 자, 합차 공식이네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자, 뒤에 거 제곱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곱 계산하면 되는데 9i 제곱이에요. i 제곱 바꿔줘야죠. i 제곱 몇으로 바꾼다? i제곱은 마1로 바꾼다.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4 더하기 9가 돼서 13이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x제곱, 그 다음 x개수, 그 다음 상수항은 0.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54쪽 밑에 있는 생각과 표현 한번 꼭 풀어보세요. 괜찮은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냐면요. 2차 방정식의 한 근만 알려줬어요. 한 근만 알려주고 요 A, B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푸는 문제인데 지금 3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리 그리고 찬열이 재영이가 말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이걸 사용해서 꼭 풀어보시고요. 자, 한번 찬열이만 봐볼까요? 왜냐면 찬열이가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한 근이 3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i래요. 이거는 왜 그랬더라? 우리 얘기했었죠, 이거. 얘네 둘은 왜 그랬더라? 한 근이 얘이면 다른 한 근은 뭐다? 무조건 한 근과 다른 한 근. 두 근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 켤레 복소수 관계를 갖는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보면서 깨달았었잖아요. 그래서 한 근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다른 한 근도 당연히 알려줬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우리는 두 근이 얘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근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두 근을 이 두 숫자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오늘 배운 대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구해서 얘를 x항의 계수랑 상수항의 계수에 집어넣으면은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뒤에 있는 답지와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